안녕하십니까? 부산 봉생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최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들 메이저 아트리 엠볼리젓을 하게 되는데 논문들에서는 PV 파티클을 이용하거나 리퀴드 엠볼리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엠볼리젓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토네이도 코일을 이용한 엠볼리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 크로닉 서브두랄 헤마토마가 생성되는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브리칭 베인의 손상에 의해서 헤마토마가 생기는 걸로 얘기를 했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듀라와 듀라 안쪽에 있는 듀랄 레이어에서 인플라메이터리 체인지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셀들에서 블러드가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플루이드들이 생성이 되면서 생기는 것들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코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프록시멀 포션에서 서큘레이션을 줄여주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생각했던 개념에서 이제 디스탈에서 막아주던 개념보다는 플로우를 막게 해주는데 프록시멀 플로우를 막는 것만으로도 이스케미아를 만들면서 크로닉 서브두랄 헤마토마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푸셔블 코일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옵살믹 아테리나 다른 어쿠스틱 브랜치 쪽으로 해서 오클루전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셔블 코일을 통해서 프록시멀 오클루전만 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약 20경험, 20케이스 정도를 진행을 해보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헤마토마가 잘 리졸빙이 되었었고 그 중에 두 분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몇몇 환자분에 대해서는 디스탈 미들 메이저 아트리에서 아테리얼 블러싱 정도가 관찰되는 것들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추측을 해보았었습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서는 크로닉 서브두랄 헤마토마 있을 때 이렇게 엠볼리젓을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꽤 국제 논문에도 많이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교군 스터디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엠볼리젓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오피를 하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엠볼리제이션만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비교를 해서 관찰했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김원묵 기념봉생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길성입니다. 2008년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부터 KSIN 홍보이사 중 한 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엔 연고는 없었는데 윤사님의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역시 부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바닷가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제일 가까운 곳은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항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광안리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해운대도 있습니다. 부산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은 병원 이름에도 있듯이 김원묵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병원입니다. 김원묵 선생님은 1956년에 부산의 봉생신경외과 의원을 처음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승격되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70년대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었지만은 이 병원은 계속 신경외과 병원으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지금은 약 400베드 정도의 종합병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신경하면 봉생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2016년도에 뇌혈관 촬영실이 처음 개설이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바이플레인 한 대와 모노플레인 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 그리고 페리페럴 인터벤션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뉴로 인터벤션을 했던 것은 2008년도부터였었고요. 현재는 2017년도부터 신경외과 스텝이 한 명 추가되어서 2명이서 뉴로 인터벤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로 인터벤션 케이스는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진행이 되고 NGO는 300에서 400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래를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서로 커버가 좀 어려웠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혼자서 100% 다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휴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2명이서 번갈아서 하게 되니 반절을 쉴 수 있게 돼서 그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케이스가 좀 줄긴 했었는데요. 어큐트 스트로크는 저희도 응급실에서 신경과 선생님이랑 바로 같이 콜을 받게 되고요. MR 베이스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진단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소변백토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몰려왔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 SCA 애니리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VA를 통해서 코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AAFI10 포스터로 발표했던 케이스들인데 그 즈음에서 VA는 다 오클루전되어 있고 퍼시스턴트 프리미티브 하이포글로살 또는 트리제미널 아테리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세 케이스를 프리미티브 하이포글로살, 프리미티브 트리제미널 아테리를 통해서 SCA 애니리즘을 코일 엠볼리제이션으로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홍보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일을 맡겨주셔서 준비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학회 홈페이지 그리고 대국민 홍보 또는 학회 홍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을 시작해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컨텐츠가 좀 부족한 상태고 환자분이나 선생님들의 조회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좋은 자료,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아이디어 주시면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이 올려서 접속을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자료들 공유하고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